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많이 본 것 같지 않은데 1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런데 2022년 신년에는 소비자 물가가 더욱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혜연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좋은 얘기죠. 안 좋은 일이죠. 예.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그런데 아마 2022년은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경제연구소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벌써 기류가 감지가 됐는데요. 2021년 11월 국내 물가 상승률이 3.7%,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똑같은 때 미국은요, 네. 2021년 10월에 물가 상승률이 31년 만에 네. 최고치인 6.2%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원 주고 샀던 물건이 다음 달에 갔더니 160원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간단히 얘기해서. 자,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뚜렷하다. 향후 2년 이내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30에서 40%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뭐 미국 얘기를 계속하니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실 수는 있는데 이게 글로벌 경기가 묶여 있고 상관이 있죠, 당연히. 미국은 또 우리와의 또 최대 교역국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미국의 사정이 이제 곧 우리에게 여파가 밀어닥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 월급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 네. 진짜 먹을거리, 외식비, 생필품 다 오르면 서민들의 정말 살림살이가 더 빡빡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대대적인 재정 지원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재난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네. 돈을 이제 막 수차례 뿌렸었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아주 글로벌적으로 물론 이제 뭐 어떤 우리 차이는 있죠. 뭐 네. 피해본 계층에 준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뭐 아무튼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는데 네. 어쨌거나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통화량이 급증했고요. 네. 당연히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렇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값은 당연히 오르겠죠. 네네.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 그러니까 새해부터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들려드려서 죄송할 수도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 살림살이가 더욱 이제 빡빡해진다는 거는 뭐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몇 차례 이제 경험을 해본 만큼 네. 좀 대비도 가능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지금 방송 나가는 해에 정말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네. 하지만 내 월급은 안 오를 것으로 일단 가정을 하고, 네. 조금 가계 살림을 긴축해서 네. 하고, 좀 돈을 좀 세이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게 과거의 인플레이션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가장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겪은 것은 1970년대였습니다. 네, 네. 그때는 두 차례 오일 쇼크, 그리고 뭐 두 번의 경기 침체가 네. 있었고요. 당시에 1965년에 연초 1%대였던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5년 만에 6%로 치솟았고 1973년, 그러니까 8년 만에 12%대로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뭐냐면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오르니까 네. 전날 물건을 사는 게 제일 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날 한 개라도 더 사려고 네.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재고가 없고 그러니까 또 경쟁적으로 또 사고 그러니까 네. 정말 이렇게 악순환이 됐던 해였죠. 이 1970년을 우리는 인류가 겪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다행스럽게도 지금 2022년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1970년에는 베이비붐 세대로 네. 어차피 인구가 엄청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 많고 뭐 애들도 그렇고 막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사람이 많은 만큼 필요한 게 더 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더 물가가 귀하고 당연히 인플레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요. 유럽과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사실상 0% 네. 내외로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1970년대처럼 몇 년에 걸쳐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네. 단기간에 다행스럽게도 끝날 확률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은 인플레이션이 있긴 하겠지만 네. 그 지속 기간이 좀 짧을 거니까 네. 걱정이고 힘들긴 하겠지만 그 1970년대 뭐 네.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왜냐하면 학습 효과라는 걸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나쁜 일이 있어도 과거의 경험 같은 거에 이제 비추어서 네. 좀 대비를 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1970년대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우선 단기간에 인플레이션이 그칠 것이라는 분석은 한 몇 가지 경우 네. 이유 때문인데요. 우선 전 세계가 이제 2021년에 했던 확장 재정 정책 네. 돈을 많이 마구마구 풀었던 것은 아마 그 재정 그 효과는 2022년 상반기에 거의 다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상반기가 되면 이 코로나,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그렇죠. 그리고 될 가능성이 재정 높고 있고. 크고. 그리고 예. 일단 뭐 집단 면역도 달성할 수 있고 네.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 네. 가 보급되면서 경기 사이클 변동성이 축소가 되고 또 경기 회복의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 이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됐냐면 미국의 경우 그 소비에서 네. 상품 소비가 있고 서비스 소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과거에는 상품의 한 35%, 그다음에 서비스 65% 네. 정도를 소모를 했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밖에 못 나가고 네. 당연히 서비스도 받을 게 없죠. 뭐 네. 나가서 식당 가서 밥을 먹어야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 없어지니까 네. 당연히 또 그런데 못 가니까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네. 미리 뭐 인스턴트가 됐든 뭐가 됐든. 네. 그러니까 그 비중이 상품이 4대 서비스가 6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네, 근데 네, 네.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상품에 대한 상품이 더 가치가 높아지고 인플레가 유발이 되는데 네. 다행히 이제 코로나가 좀 지속되니까 이게 좀 소비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상품보다는 그 서비스로의 재화에 그 쏠림 네. 현상이 좀 시작되면서 이제 좀 이런 인플레이션이 네.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경제 연구소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지금 이제 정혜영 기자가 소개해드리고 분석해 준 대로 되면 참 좋겠으나 지금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뭐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우리 박희석 기자는 표현을 하던데 그런 시대에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방심할 것도 또 아닐 것 같아요. 너무 장밋빛 전망도 너무 이거 기자들이 얘기한 거 믿고 계시다가 나중에 너네한테 속았다. 뭐 그러지 마시고 뭐 빨리 끝날 거지만 그래도 뭐 한두 달 정도 더 지속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2022년 곧 오는데 좀 너무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뭐 2022년도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